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영향 개발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예요. 저영향 개발은 일단 간단한 정의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저영향 개발. 도시화로 인해 발생되는 불투수면의 증가로 이것으로 인해서 물순환 구조가 왜곡되어 집중호우 시 첨두 유량의 증가로 인해 도시 침수, 자연적 침투량 감소로 인한 지하수 고갈 및 하천 건초나 등등등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영향 개발이라는 그런 기법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판을 잘라서 한번 볼게요. 건물입니다. 건물, 그리고 도로,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등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불투수 면적이 증가했다. 이건 투수면이 있는 상태. 그러면 자, 이렇게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자, 지금 현대 시대를 보면 여러분, 현대 시대를 보면은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건물들이 많고요. 도로가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비가 와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도 비가 오는데 투수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불투수 면적, 투수할 수 없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조금 아까 전에 동네를 한 바퀴 걷고 왔는데 딱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옛날처럼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도로랑 아스팔트랑 우리가 그 산책로도 다 그 아스팔트로 되어 있고요. 도로로.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더라도 지구로 토양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죠. 즉 바닥이라고 치면은 빗물이 흘러서 하수도로 막 다 내려가겠죠. 그럼 하수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범람하겠죠. 홍수 등등등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 도로가에 있는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오염물질이 있는 것들이 막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같이 빗물로. 이 하수도로 가가지고 오염물질들이 환경 쪽으로 노출이 되는 거죠. 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환경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토양에는 지구, 생명 또는 미생물의 근원, 토양이 지구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미생물들의 근원지예요. 이 근원지를 미생물들이 생물이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 산소, 물, 이거 필수적인 거죠. 생명체니까. 자, 산소는 토양의 호흡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치고, 물은 이 토양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구에 물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불투수면 면적이 넓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 지구의 건강성도 악화가 됩니다. 그죠? 또 지하수도 고갈이 되겠죠. 즉 불투수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저영양 개발이에요. 저영양 개발. LID라고 해요. LID. 이거에 대한 정의는 이거고요. 읽어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이거랑 관계되어 있는 동영상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해놨습니다. 몇 개 보시면은 여러분들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올림픽 공원 안에 자리하고 있는 미술관. 미술관 내부의 전시품이 아닌 그 주변의 거리가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길에 물을 뿌리자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이내 사라진다. 그동안 비가 올 때 익히 봐왔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 투수성 도로. 이 세석 같은 경우는 어떤 시멘트 몰탑이나 역청 소재를 쓰지 않고 자연 소재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이 세석과 세석 사이에 수많은 공극들이 있습니다. 이 공극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 수위를 점점 올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땅이라는 저금통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 이거는 투수성을 높여가지고 지하수의 수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일본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오키나와현. 이곳에서 배로 30분가량 들어가면 만나는 작은 섬 이에지만은 물이 부족한 섬이다. 물이 없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동굴까지 찾아가 지하수를 얻어야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곳에 물이 풍부해졌다. 하천이 없는 섬에서 강수량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비밀이 생겼다. 施設の方がうまく水も売れきるようになったしね、なったもんですから、まあその分が大変助かっております。 바로 댐이다. 그런데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댐이 아니라 지하의 댐이다. ここに地下ダムがあるんですか。はい、ギーザ地下ダムがありまして、この道路の真ん中ですねに、延長が970メーターの止水壁があります。で、ここの貯水量が21万トンの水が溜まっているという状況です。 땅속에 물막이 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모으는 원리다. 해안가의 지하댐은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바닷물이 지하수에 섞여 염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까지 얻는다. 예, 그 지하댐의 원리는 사실 뭐 지상댐과 똑같이 물을 가둬둔다라고 하는 기본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둬두는 공간이 지표면 상부가 아니라 지하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지하에 물이 어떻게 저장이 되겠는가 하는 게 이제 일반인들의 상식이신데, 그 국내에 있는 충적층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하천 옆의 모래와 자갈층은 30% 이상이 빈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 공간을 활용해서 물을 저장하고 거기에 특수한 물을 뽑아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취수해서 공급하는 기법으로요. 현재 뭐 일본,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법입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 지하댐은 현재 인도와 에티오피아 일부 지역, 유럽, 미국 남서부와 북부, 멕시코 건조 지역 등에 건설돼 이용 중이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하댐을 연구 개발해 왔는데 현재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当然地下に水を溜める耐水層と呼ばれる層があることが必要ですし、さらにその下には水を通さない不透水層というものがあることが必要な条件になっております。それはどういうあれなんですか。今こちらご覧になっていただくと、ここの部分から下の部分、これが琉球石灰岩と呼ばれる、水を溜める耐水層になりますが、こういうものがずっと地中に、存在していると、こういう条件が必要だと思います。
현재 오키나와의 또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규모 지하댐 건설 공사. 물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차수벽이 연속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실시간으로 계측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 この工法は SMW 工法と申しまして、現位置攪拌工法でございます。要は地下に連続した壁を作るというような工法でございます。壁は直径が55センチでございます。深さは40メーターから60メーターとその地域の地形によって変化しております。 지하댐을 만드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SMW는 안전한 연속벽을 구축하는 데 널리 이용되는 공법이다. SMW 공법은 주변 집안에 대한 영향이 아주 적고 연약 집안부터 안방까지 대부분의 집안에서 시공이 가능하며 좁은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SMW 공법은 원위치 교반 공법이라 하는데 크레인으로 적당한 깊이까지 뚫은 다음 원래의 흙에 시멘트, 벤토라인 등을 섞어 차수벽을 세우는 것이다. 차수 효과는 물론 경제성도 좋은 편이다.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거는 이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댐 건설하는 건데 LID를 통해서 지하수의 수위를 높이는 거, 이거랑 약간 관계돼서 같이 갔습니다. 좀 확대된 내용이네요. 자, 어쨌든 저 영향 개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우의 체류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우의 체류 시간 확보. 즉, 빗물을 조금 더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유출은 되겠지만 한 방에 다 나가지 않고 천천히 저장돼서 우리가 사용할 부분들은 사용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것들은 돌아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 예제들이 있는데요. 맨 밑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침투통도 있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투수성 포장도 있고요. 나무 여과상자, 빗물 정원, 식물 재배 화분, 식생체류지, 식생수로, 침투도랑, 옥상 녹화. 이 도시 안에서 빗물을 머금고 체류 시간을 늦춰주고 홍수를 방지하고 불투수 면적을 떠나서 투수 면적으로 물이 스며들게 해서 지구의 생태계를 좋게 하고 하는 기타 등등의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진 이 LID 공법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 또는 외국어대학교 LID 기법을 이용해서 바꾸어 보기라고 해놨습니다. 여기 펴놨고 제가 과제란에다가도 이 클래스에다가도 올려놓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손을 그려도 되고요. 포토샵으로 그려도 됩니다.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저 영양개발 기술 요소들을요. 우리가 아까 식생 체류, 옥상 녹화, 나무 여과 상자, 식물 재배, 식생수로, 식생 여과제 엄청 많았죠. 이것들을 각각의 기능별로 체크를 합니다. 자, 저류 기능은 어떻게 있는지, 여과 기능은 있는지, 침투 기능은 있는지, 증발성 기능은 있는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체크업을 한 다음에 우리 환경에 또는 우리 동네 아니면 일정 지역에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은 건지 이렇게 체크해서 제일 적합하고 장점이 가장 많은 것들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식생체류지예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지금도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토양에 의한 여과, 생화학적 반응, 침투 및 저류 등의 방법으로 강우 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의 저류시설. 자, 이런 거 봤죠? 뭔가 물 웅덩이 같지만 이게 식생 체류지입니다. 옥상 녹화. 이건 많이 봤죠? 옥상 녹화예요.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옥상에서 이런 체류 시설을 두는 거죠. 빗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식물과 토양이 빗물을 머물고 있으면서 빗물의 유출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많죠. 이런 것도. 나무 여과 상자 여과시켜가지고 우수면으로 들어가게.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식물, 재배, 화분, 식생수로, 이런 게 식생수로가 있는 거죠. 여기가 식생치료제랑 유사한 기능, 배수 구조물로서 강우 유출수의 여과 및 침투, 배수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식생여과대, 이거는 약간 경사가 진 지역에서 쓸 수 있겠네요. 저희 학교가 경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경사가 높은 지역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침투, 도랑, 그리고 투수성 포장,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서 나온 거죠. 강우 유출수와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다공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투수 블록 등과 쇠석의 공극을 통과해서 강우 유출을 토양에 침투시키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요소이다. 자, 여기에는 투수성 포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자, 물이 흡수되는 게 다르죠. 그리고 모래 여과 장치, 빗물통. 여러분들이 보면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과제를 냈는데 이 과제를 그 전에 했던 것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올려놨습니다. 여기 받아놓은 게 있는데,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 학교에다 한 거예요. 학교에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전후 여기 쫙 이쁘게 해놨죠. 기술의 적용, 기술, 장점에 대해 설명을 해놨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빗물, 이게 빗물 저장통인가? 모래 여과 장치를 하나, 둘, 세 개를 설치해 놨네요. 나무 여과 상자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자, 이것도 한글로 하던, 워드로 하던, PPT를 하던, 손으로 그리신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하면 돼요. 제가 이거는 이 클래스에다가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LID를 전체적인 도시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걸 한번 한 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어떤 환경 기술을 적용하는 공모전 같은 걸 하는데 제가 이거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다른 동영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숙제도 하고 숙제도 제출하고 조금 더 이쁘게 꾸며가지고 저 영양 개발을 기점으로 이런 주제로 학교 공모전에 제출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저가 원래 그게 수업이 금요일이지만 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가 제대로 못한 점들이 있어서 간간히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 동영상들이요. 이번에는 첫 주에는 제가 이 클래스에다 공지해 드릴 테니까 이 저영양 개발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